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주간 딱풀 9월 1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단식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러면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20일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고 21일 목요일에 표결에 붙여질 텐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혹시 절차가 늦춰지면 25일까지 갈 수 있지만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21일 이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1차 때 한번 부결을 한 이후에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런 것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결의하고 막 했죠. 그런데 그거 전부 다 무효로 돌리면서 다시 부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이재명은 단식을 계속하겠다. 아마 그 체포동의안 표결 때까지는 하겠죠. 링거 맞으면서 그리고 민주당 그 의원들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가 이렇게까지 단식까지 하고 병원에서도 들어 누워 있는데 어떻게 가결을 시킬 수 있느냐, 부결시켜야지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재명 단식 정치, 단식 정치에 병상 정치, 단식 정치, 그런 단식 정치에 야당은 체포안 부결 움직임, 검찰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 백현동 200억 원 배임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단식 19일째 어제 병원에 이송됐죠. 그리고 병상에서 또 단식을 하겠다. 링거는 맞고. 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쨌든 당내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이런 기사입니다. 야당 안에서는 체포안 부결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인정샷을 하는 거죠. 나는 부결시킬 거야. 나도 부결시킬 거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 공천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결시키는 대신 공천 줘. 이 이야기는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주류 의원들도 비명계 의원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공천이 걸려 있으니까는. 지금 이재명은 옥중에서라도 공천을 한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비주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본인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재 가결표를 던지기 어렵게 됐다. 이거 뭐냐면 이재명이 본인이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면은 아예 그냥 나를 가결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영장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겠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입국 다물고 오히려 단식을 시작을 해버렸죠. 그 단식 중에 나중에 체포 동의안 표결할 때 신상 발언을 하러 나오지 못하면 원내대표를 시켜서라도 그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이번에 나를 가결시켜라.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라. 그러면 내가 영장법원에 가서 내가 이 무죄를 증명하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입국 다물고 오히려 단식하고 들어 누워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이 가결표를 던지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비명계 의원들도. 한 중진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까지 있어서 이번엔 가결될 줄 알았지만 예상 밖의 단식 투쟁으로 또다시 방탄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은 뒤에 9시 35분쯤에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이 됐다. 이재명은 최소한의 수액치료 외에 음식을 일절 섭취하지 않는 병상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링거를 맞으면서 버티겠다는 겁니다. 버틸 수 있죠. 링거만 잘 맞으면은. 그래서 이것이 아마 체포안 표결 때까지는 버티지 않겠느냐. 표결에서 부결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부결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또 하나의 꼼수를 더 얹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슨 꼼수냐. 중앙일보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인터넷 기사입니다. 자, 이재명 체포안 총리 해임안 맞물렸다. 167석 야당 방탄쇼 정점 찍나.
이 민주당이 느닷없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죠. 발의를 해서 그걸 표결을 하겠다는데 그 표결 날짜가 똑같이 21일에 맞췄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날, 한덕수 해임 건의안 표결하는 날, 이걸 딱 같은 날 맞췄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죠. 왜 그러냐면은 표단속을 하기 위해서 해임 건의안, 한덕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넣어보니까는 해임 건의안을 표결을 통과시키겠죠. 그런데 이거 뭐 건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임 안 해도 뭐 상관없지만 어쨌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바로 이어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이면은 일종의 뭐 결속을 하긴 하고 나서 그 결속된 분위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꼼수를 쓴 거죠. 거대 야당의 그 입법권, 그것을 이런 식으로 방탄하는데, 당대표 방탄하는데 전부 악용을 하면서 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까지 지금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8일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하고 어제죠. 검찰도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임 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서 제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1호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 붙여진다. 지금 체포동의안과 똑같은 절차를 밟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니까는 똑같은 절차를 밟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한 거죠. 그래서 20일 오전 본회의 보고를 거쳐서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데 제적의원 과반수 150명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는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숫자 167명만으로도 충분하다. 자, 체포동의안 역시 국회법에 따라 송부 직후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붙여진다. 그래서 21일 같은 날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21일 국회 본회의에 한덕수 해임 건의안,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동시에 오르면 여야가 거칠게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관건은 167석 민주당의 선택이죠.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키고 체포동의안은 부결 내지 무효로 몰고 갈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 만약에 이게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면 이게 또 헌정사상 최초가 됩니다. 이 헌정사상 가결된 전례가 없습니다. 과거 8차례 발의됐지만 3차례는 부결됐고 나머지는 표결 없이 아예 폐기가 됐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부결 외에 지난번에 한번 부결한 것 외에는 전례가 없다. 이 전례가 없는 일들을 두 개를 같이 엮어가지고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쇼가 클라이맥스를 찍게 된다. 자,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탄쇼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대부분 다 이렇게 부결 쪽으로 예측을 하지만은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 다음 총선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그 역풍을 맞아서 민주당이 풍지박산나는 그런 상황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결돼서 이재명이 구속될 가능성이 추석될 전에 구속까지 이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너무 순진하게 이 상황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죠. 이재명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왜 갑자기 20km나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가실까? 녹색병원. 자, 수상한 병원. 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상한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서 병실 단식을 하고 있는 거죠. 수상한 병원에서 수상한 단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국회에서 20km 떨어져 있고 이재명 야권 단식 회복 단골병원 같다. 단식 회복 단골병원 같다.
이재명 입원한 녹색병원은 어떤 곳? 이게 지금 여의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여의도 근처에도 병원들이 많은데, 또 대형 병원들이 많은데, 왜 그 멀리 있는 병원으로 갔을까? 이 녹색병원은 산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3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 병원 발전위원회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여를 합니다. 민노총, 한노총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단식했던 이정미, 우원식도 여기 가서 다 진료를 받았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처음에 옮겨졌는데, 그 성모병원에서 생리식염수 투여 같은 응급조치를 받고 나서 이재명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국회에서 20km 가량 떨어진 곳까지 갔다. 국회 인근이나 아니면 이 도심 쪽에, 또 강남에도 유명 대형 병원들이 많은데 400병상 규모의 녹색병원을 찾아간 것은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쪽으로 이제 가기로 이미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을 거친 것은 현행법상 응급 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 여의도 성모병원 갔다가 녹색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병원은 야권 사람들이 단식한 뒤에 회복을 위해 찾던 단골병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오원식, 이정미도 갔는데 사실 단식 전문 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산업재해, 직업병 재활 전문 병원으로 이 병원이 시작이 됐는데 이 야권 인사들과 야권 사람, 민주당, 그러니까 좌파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병원이라는 거죠. 녹색병원은 2003년에 양길성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그때 원진 레이온 사태, 그 직업병관리 이사장 주도로 설립이 됐는데, 이 양 이사장은 이재명이 경기지사로 있을 때 2021년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같은 편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죠. 자, 그런데 단순히 같은 편이 있다고 그쪽으로 갔느냐?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의료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이재명의 민감한 건강정보, 이재명 여러 가지 민감한 건강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취재진 등의 병원 출입 통제 등을 위해 아무래도 야권과 밀접한 병원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대표 이번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지지층은 녹색병원에 후원금 보내기 운동을 벌써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보면은 새로운 아지토로 잡는 건데 이 대목이 민감한 건강정보 유출 방지,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 지금 19일 동안 단식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19일 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소화기 같은 것을 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재명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을 제가 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구속영장 전문을 보고 여러 언론이 추가 기사를 썼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이 기사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 구속영장에 적시한 이재명 주요 혐의 해가지고 이재명이 인섭이 형님 끼었으니 백현동 신경 써줘라 지시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인섭이 형님, 김인섭이죠.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이 그 백현동 사업에 끼어 있으니, 브로커로 끼어 있으니까 그 사업 신경 좀 써줘라, 이렇게 밑에다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은 그동안 김인섭 씨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그 백현동 사업할 때는 거의 연락도 안 된다는 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업을 할 때 인섭이 형님이 끼었으니까 백현동 신경 써주라, 이 아래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남시장 때 유동규한테 말한 거네요. 2015년 성남시장 때 유동규에게 말했다. 유동규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뭐 본부장이죠. 근데 이 사업에, 백현동 사업에는 아예 유동규는 나중에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에게 인섭이 형님이 끼어서니 백현동 신경 써주라. 그러고 나서 정진상이 김인석과 300차례 연락을 했고 그 밑에 정책실장을 하던 정진상이 김인섭하고 300차례나 연락을 했고 또 그때 이 성남시 도시계획팀의 그 직원이 법원에 나와서 증언을 했죠.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잘 챙겨줘야 한다. 이렇게 정진상이 지시를 했다. 그래서 잘 챙겨줬다. 뭐 4단계 용도 상향 그리고 임대아파트 비율 대폭 축소 그리고 다 챙겨줬죠. 이게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유동규에게 2015년 3월에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 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주라. 정진상이 하고 잘 이야기해서 정부조정실장 옛날에 대표실에서 핵심 접근이죠. 이런 말을 유동규에게 했다. 특히 검찰은 김인섭 최측근이고 이른바 검사사칭 재판에서 유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죠. 김모 씨가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 김인섭의 측근 그리고 이재명이 유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그 인물,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아주 발이 넓은 인물이죠. 그 인물이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다. 이런 말도 했다. 그래서 검찰은 이런 진술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정진상, 김인섭이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이재명은 2005년 김인섭에게 형님 제가 내년에 성남시장 출마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김인섭은 오랫동안 이 성남시에서 뭐 횟집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지역 토호였죠. 지역 토호고 민주당 쪽에 이 발도 넓은 편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사람들과도 친하고 과거부터. 그런데 성남에서 변호사를 하고 시민사회단체 운동을 하던 이재명이 김인섭과 상의를 했다는 거죠. 제가 내년에 성남시장 출마를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김인섭이 민주당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줘서 성남에서 변호사를 하던 이재명이 이 정치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청구 영장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2006년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김인섭 대표와 사이가 멀어졌고 백현동 사업 당시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정진상은 이재명 시장의 그런 말을 듣고 나서 2014년 초 본인들이 2010년 이후에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는데 2014년 초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니 많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300차례 이상 통화 문자를 주고받았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의 거짓말이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섭이 형님 끼었으니 백현동 신경 써줘라 해놓고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잡아떼는 거죠. 중앙일보도 구속영장 관련입니다. 중앙일보 오면 기사 보시면 이재명 배임액 200억 원. 백현동 개발 배임액, 백현동 개발만 그렇습니다. 백현동만. 대장동은 수천억 원대죠. 3자 뇌물, 대북 송금 관련해서 800만 달러. 모두 9개 혐의가 있다. 3월 2일 날 1차 기소했을 때 5개. 배임, 이해충돌 방지, 부패 방지, 제3자 뇌물, 범죄 수익 언리 규제, 그 다음에 이번에 2차 구속영장에 했을 때 또 4개 혐의, 배임, 외국한 거래법 위반, 제3자 뇌물, 위정교사, 제1야당 대표가 범죄 백과사전처럼 9개 혐의의 그 범죄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한 번은 방탄했고 이번에 또 방탄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마치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것처럼 그런 그 명분을 내세워서 핑계를 대면서 단식을 하면서 자기를 방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최강욱 이제 국회의원 아닙니다. 최강욱 국회의원직 날아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국회의원직이 날아가도 너무 할 것은 다 하고 날아갔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을 질질 끄는 바람에 자 동아일보 사회면 토끼사입니다. 최강욱 3년 8개월 만에 기소 이후 3년 8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임기 80% 채우고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최강욱은 내년 총선 등 2년간 출마도 못한다. 그리고 조국 부부 입시 비리 항소심에 영향을 미친다. 조국 부부가 지금 아들 딸 조민도 그렇고 아들 조원의 가짜 서류들을 막 조작한 혐의로 기소가 돼 있죠. 자, 그런데 그 조원의 가짜 서류를 발급해 준 사람이 최강욱인데 최강욱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은 두 사람 죄도 지금 확정되는 것이죠. 김명수가 질질 끌어서 80% 임기를 채우고 나갔지만은 결국은 다음 총선에는 출마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돈봉투, 송영길 돈봉투. 잊을만 하면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중앙일보, 신면 하단 기사입니다. 윤관석 돈봉투 살포 인정. 그런데 건넨 총액은 6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이다. 윤관석이 그동안 돈봉투 살포한 거를 부인하다가 구속돼서 재판을 받으니까 첫 재판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6천만 원 건네기로 건넸다. 이것이 혐의인데 내가 돈을 살포하기는 살포했는데 내가 살포할 때 확인을 해보니까 봉투를 직접 열어보니까 봉투당 100만 원씩이 있었다. 300만 원씩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것은 100만 원씩을 20명에게 전달했다. 그것이 2천만 원이다. 이렇게 혐의를 인정을 하면서 축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윤관석이 축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300만 원씩을 넣는 과정에서 누가 200만 원씩을 빼가지고 배달 사고를 낸 건지 그 부분도 참 궁금해집니다. 9월 1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